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순댓국집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순댓국을 자주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맛있는 집 이런 데는 뭐 되도록이면 거의 다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다녀보면서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온 것만큼 별로 맛이 없었던 집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는 집도 있고 해서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얼마 전에 갔었던 그 기흥에 있는 원평 시골장터라는 순댓국입니다. 여기도 뭐 동네에서 상당히 유명한 집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총점은 6점 정도 생각합니다. 이거 개인 점수니까 뭐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뭐 순댓국은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아주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맛있는 집 정도.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순댓국 집들이 맛없는 집은 없어요. 다 주변에서 먹는 일반적인 순댓국보다는 훨씬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이곳은 일단 순댓국 같은 경우는 뭐 내장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되어 있고 순대도 뭐 약간 토종 순대라고 하나요? 그런 거 위주로 돼 있어서 부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식당 내부도 깔끔하고 주차도 좀 편리한 편이고 대신 이제 점심시간에 가면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위치가 기흥이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 가기까지는 좀 뭐 가깝진 않은데 그 원평 시골장터에서 파는 그 내장볶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 무침 이게 10,000원이거든요. 근데 별 생각 없이 시켰는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순댓국집 가면 순대를 같이 먹는 경우 있는데 순대들이 비싸고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순댓국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내장 무침을 시켰었는데 상당히 뭐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총점 6점을 생각하고 있는 잠실 삼전동에 있는 잠실 순대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제가 송파 쪽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뭐 순댓국을 자주 먹는데 맛있는 집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찾다가 이제 순댓국을 하도 먹다 보니까 그냥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순댓국으로 검색해서 그 이미지를 보고 저는 대충 맛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의외로 상당히 맛이 있었고 같이 나오는 그 정식으로 주문할 때 이제 4,000원 추가돼서 보통 나오는 그 순대랑 그 고기가 있는데 그것도 뭐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하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방이동에 있는 개군 할머니 순대 그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순대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댓국은 개인적인 총점 7점대 순댓국집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선릉에 있는 농민 배감 순대입니다. 예, 맛은 있는데 기대를 너무 하고 간 탓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제 입맛에 맞진 않았고요. 일단 여기는 주차가 전혀 안 되고 그 웬만하면 다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순댓국 안에 저는 이 뼈 있는 그 귀 부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귀 부분도 여기는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순댓국이 상당히 기름지고 약간 단맛이 납니다. 맛은 있고 뭐 깊은 맛도 나고 다 좋은데 뭐 여기가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순댓국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순댓국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뭐 맛은 있다. 뭐 집 근처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자주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강남 한복판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주 가서 먹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농민 배감 순대 가서 상당히 실망을 했던 거는 거기 순대 한 접시라고 해서 8,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요건데 순대 몇 개랑 이제 간을 좀 내장 부위 중에 간을 좀 썰어서 나오는데 상당히 부실하고 순대는 맛은 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걸 8,000원 주고 주문해서 먹기는 저는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나올 방이동 개군 할머니 순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댓국을 주문하게 되면은 이 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냥 서비스로 주는 간이 여기서 8,000원 주고 시켜 먹는 이 순대에 들어가 있는 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은 7점대 라인에서 이번에 보실 순댓국집은 이제 구리에 있는 강창구 순대입니다. 강창구 찹쌀 진순대인가 그런데
여기는 본점이 이제 구리에 있고 이제 구리의 그 토평점인가 해가지고 아주 넓은 주차장이 되어 있는 또 지점이 있어요. 그쪽을 가시는 게 좀 편합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편하고 개인적으로 여기는 또 장점이 24시간입니다. 제가 순댓국 먹으러 밤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가 되면서 24시간 영업하는 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도 이제 정식을 주문하게 되면 순대랑 고기가 조금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순대랑 고기가 차갑게 나와요. 그 용산에 있는 이북집 찹쌀순대 같은 경우는 저게 상당히 뜨거운 돌판에 나오거든요. 그쪽이 같이 먹는 정식으로 나오는 그 한 접시 순대 중에는 최고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맛은 좋고요. 기본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평타 이상 치는 그런 맛이고 여기도 당연히 집 근처다 그러면 저는 자주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순대도 맛있고 다 좋은데 여기도 당연히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귀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찬도 맛있습니다. 뭐 무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식당도 상당히 깔끔하고 뭐 홀도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끔 애기 데리고 가면 여기는 이제 돈가스나 다른 메뉴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먹으실 수가 있어서 가족 단위로 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으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그 여의도에 있는 화목순댓국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순대가 이렇게 국이 말아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은 순대 몇 알하고 그 외에 이제 내장이 그 곱창 같은 내장 있거든요. 그것만 딱 들어있어요. 그 맛은 상당히 괜찮긴 한데 일단 저는 말아서 나오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그리고 뭐 다른 후기들 보면은 조미료 맛이 안 나고 뭐 깊은 맛이 난다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그냥 맛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미료가 들어갔든 뭐 정성이 덜 들어갔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맛있으면 됩니다. 예. 뭐 조미료가 그렇게 나쁜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머릿고기하고 이제 내장 부분을 조금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영상에 머릿고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 공장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만 원이에요. 근데 머릿고기랑 내장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머릿고기만 주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내장 부위는 별로 맛이 없어요. 네, 냄새도 좀 나고. 근데 머릿고기는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머릿고기만 따로 주문하셔서 먹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파 쪽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방이동 개군할머니 순댓국집입니다. 여기는 제가 영상 찍은 거를 지금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순댓국을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도 큰 걸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거를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기본 사이즈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그 순대 간을 같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도 양이 많아서 여러 번 갔었는데 그 간도 다 먹고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맛도 상당히 괜찮고 깔끔하면서 여기가 원래 본점이 양평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점이 여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방이동밖에. 근데 양평까지 안 가도 송파 쪽에 계신 분이라면은 이 방이동 개군 할머니 집이 순댓국은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점대 라인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있는 광명식당입니다. 사실 여기는 식당 이름을 제가 몰랐는데 한 7, 8년 전에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찾다가 거기 동문시장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래된 식당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순댓국 팔고 이런데 별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일행밖에 없어가지고 순댓국을 시켰는데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순댓국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몇 년 후에 거기를 이제 찾아가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을 몰랐거든요. 근데 위치는 알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로드뷰로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가 광명식당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을 때만 해도 여기가 되게 제주도가 핫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맛집이다 이렇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다른 블로그나 이런 데 보니까 여기가 제주도 쪽에서는 맛집으로 많은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녀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 가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전 제주도 가면 제주국수나 이렇게 돈베고기도 자주 먹지만 그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국물을 이렇게 토렴이라고 하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국물이 진하고 그 순대도 상당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점대 제 개인적인 점수 총점 8점대의 순댓국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점대에 있는 순댓국집은 한 군데고요. 그 용산에 있는 이북집 찹쌀순대입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순댓국 안에, 순댓국도 맛있는데 순댓국 안에 콩나물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순댓국 안에 콩나물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좀 진득한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도 여기가 워낙 맛있어요. 게다가 여기가 정식이라 그 5,000원 주면은 순대 이 섞어 접시라는 걸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섞어 접시가 제가 봤을 때 역대 그 순댓국 집들에서 나오는 섞어 접시 중에 탑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뜨겁게 데펴서 돌판에 나오거든요. 가시면 요걸 꼭 먹으세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순대 섞어 접시를 같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점수는 한 7점대 정도 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이걸 같이 먹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점을 더 올려서 8점대. 그리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24시간에다가 또 앞에 주차를 한 2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를 가지고 가기도 좀 괜찮고. 참고로 이 이북집 찹쌀순대 같은 경우는 체인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성수동에도 있고 한데 제가 참고적으로 성수동이 가까워서 한번 갔었습니다. 친구랑. 맛이 없습니다. 예. 성수동 관계자분께서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도 다르고 고기 나오는 것도 맛이 없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튼 맛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북집 찹쌀순대를 다른 지점에서 드시고 좀 실망하신 분들은 꼭 용산점에 가셔서 그 우체국 앞에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용산에 있는 이북집 찹쌀순대가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순댓국집 2등입니다. 8점대에는 이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순댓국집,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순댓국집, 9점대는 없고요. 10점대입니다. 그만큼 2, 3등과의 그 격차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마포에 있는 순대 1번지라는 순댓국집입니다. 이곳은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내부가 이렇게 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물을 종이컵에다가 한 잔씩 떠다 먹어야 돼요. 제가 이게 순댓국 먹으면서 뜨거우니까 물을 많이 먹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불편하고 안에가 뭐 이렇게 되게 청결하거나 이래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많아가지고 합석해서 여러 명이 같이 앉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하고 주차 당연히 안 됩니다. 망원시장 바로 앞에 있는데 주차 당연히 안 되고요. 사람도 많아서 좀 피크타임에 가면은 대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모두 고려하고도 여기는 총점 10점으로 1등입니다.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일단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그 여기 가시면은 일반 순댓국이 8,000원이고 특이 9,000원인데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부위가 다른 특수 부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9,000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9,000원짜리를 1,000원 더 드시고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고기가 상당히 커서 한 입에 다 안 들어갈 정도의 그 고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국물 자체가 딱 먹어보면은 이렇게 맛있게 하는 순댓국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혀 순댓국이 아닌 다른 음식 같은 맛이 나고 깻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깻잎 그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공덕동 쪽에 가면은 순댓국집들이 다 깻잎을 넣거든요. 그 마포 특유의 그런 또 국물 맛이 또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여기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가면은 국물까지 다 먹고 나올 수밖에 없게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이 데려갔겠지 않겠습니까? 그 데려간 뭐 사람들도 확실히 여기가 탑이다. 그 2등과의 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마포에 있는 순대 1번지를 제가 먹어본 순댓국 중에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외로 그 대림동에 있는 먼지막 순댓국이 있습니다. 여기 맛있어서 넣어놓은 게 아니고 너무 맛이 없어서 넣어놨습니다. 그 맛있는 녀석들이나 수요 미식회 등을 보고 뭐 서울에 있는 3대 순댓국 해가지고 뭐 저번에도 어떤 데서 보니까 그 마포의 순대 1번지 그리고 그 양평의 개군 할머니 순댓국 그리고 여기 먼지막 순댓국을 뽑았는데 이 먼지막 순댓국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 타이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순댓국집. 오래된 거지 맛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합석을 해야 되고 주차는 상당히 안 되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제 친구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둘 다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에 그 무슨 뭐 24시간 할매 순댓국 이런 거 냉동 사다가 냉동 해동해서 끓여줘서 주는 그런 순댓국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맛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사실 더 낫다고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유명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그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 내가 여기는 진짜 먹어봤더니 진짜 내 인생 최고의 순댓국이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면은 뭐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근처 갈 일이 있거나 하면은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한번 다시 뭐 시식평을 남기든지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아닌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